소유 공이라고 되어 있죠.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개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소유인의 소유로 되는 거 그래 되어 있죠. 자, 페이지 99요. 공유라고 되어 있죠. 공유요. 이렇게요. 공유, 공동소유요. 그래서 공유라는 것은 한 개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소유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유는 물건에 대한 한 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럼 봐봐요. 공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요. 갑의 지분이죠. 갑의 지분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요. 각각의 지분을 다 더하잖아요. 다 더하면은 이게 1이 돼, 1.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개의 소유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공유는 부동산 하나인데 소유자는 3명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유는 지분을 다 더하면 무조건 한 개가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 다른 데 가가지고 등기부를 하나 봤더니요. 48년인가 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48년인가 이렇게요. 근데 아마 계약을 그때 등기원이 그때 접수는 61년인가 돼 있더라고요. 접수는요. 그런데 그때 이제 등기원이 갑은 2분의 1, 을은 2분의 1이더라고요. 갑을하고 을하고. 근데 바로 밑에 지분 일부 이전 등기 그래가지고 뭐라 놨더라? 1800 몇 분의 1000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누구의 지분을 이전했는지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여기서 뭐라 되냐면 등기원이 48년이야. 하나는 47년인가 47년 49년 그런가 48년 49년인가 두 개인데 그리고 등기는 61년이 돼 있어. 접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등기 형식주로 바뀐 것이 60년부터거든요. 60년 우리 민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등기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61년도에 등기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2번이 뭐냐면 지분 일부 이전 등기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가 누구 걸 지분을 이전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1800 몇 분의 10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전을 누구 걸 받았단 말인지. 근데 이제 왜냐면 그것이 이제 관공서에서 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서비스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떼가지고 그래서 좀 등기부를 우리가 이제 말소상 전보판에서 이제 등기소에 가면 다 떼주거든요. 그걸 좀 떼어봐라. 이거 가지고 모르겠다. 한 장으로 딱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말한 것은 우리가 분자고 이게 분모잖아요. 3분의 3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3분의 4가 됐다. 이 말이지 3분의 4.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것은 소유권이 한 개가 더 넘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례가 말했냐? 무효이다. 만약 3분의 3으로 고쳤다? 그래도 무효다.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다시 처음부터 지분을 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개 소유권이요. 분량적, 여기요 일부분이다. 일부분, 분량적 일부분. 이걸 말한다?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걸 말한다? 지분이다. 이렇게 지분이다. 이것을 지분이다. 3분의 1. 일부분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 지분을 먼저 어떻게 한다? 먼저요. 공유의 등기라고요. 공유의 등기. 그 다음에 뭘 한다? 지분의 등기를 해야 돼요. 지분의 등기. 등기를 하려면 균등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을 해요. 추정.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공유의 등기, 지분의 등기 이렇게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알겠죠? 자, 1번이요. 그 다음에 자, 2번이요. 2번은 우리가 공유 등기하고 지분의 등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지분하고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등기부상 지분이요. 실제는 갑이요 3분의 2고 을이 3분의 1이에요. 등기부상은요 갑이 3분의 1이고 을이요 3분의 2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상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당사자 갑하고 을하고 당사자 간에는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공유물 분할을 할 때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또는요 임대 행위를 할 때 이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공유물 분할이나 임대 행위를 할 때는 실제 지분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과반수가 지나면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할 때는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2, 3분의 1로 분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단 말이죠. 그럼 갑의 지분이 을하고요 병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여기서 권리가 있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의무하고 권리를 지분에 따라서 취득하고 지분에 따라서 부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 부담을 1년 이상 의무 부담을 하지 않죠? 1년 이상 하지 않죠? 그러면 1년 이상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지분을 내가 사버릴 수 있어. 지분 매수 청구권.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 매수. 그걸 뭐라고 그래?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공유란 그 다음에 2번요. 형제간인 두 사람이 각각 3천만 원 투자했죠? 공유죠. 소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 부동산은 공유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뭐냐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요. 그러니까요.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대지를 점유한 것으로 봐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무조건 안전락하지 말고 여기 보라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만 여기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 이 대지를 다 점유한 것으로 보는 거죠. 한 사람이 점유했는데 분명히. 뭐라고 막 던져. 알겠죠? 뭐라고? 무슨 알겠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 누가? 건물 소유자가 대지 뭐다? 대지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누구요? 가방으로 병이 건물 소유자 아니에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그러니까 그 건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점유하든 말든 그건 네 안에서 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관리행위는 합의로 정하니까. 그러지 말든지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니까 건물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든지 말든지 소유자는 한 사람이 아니죠. 누구다? 갑, 을, 병 세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가 다 대지를 점유하고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지를 점유하다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럼 지상권을 취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지분의 비율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건물의 지분의 비율로 지상권도 지분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이죠? 그럼 공유예요. 신탁법상 수탁자 이러면 그건 합의예요. 왜 그러죠? 위에 공유에서는, 저번에 등기법 공부하시는 선생님이요. 강의한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거 왜 그러냐고요? 알겠죠? 왜 명의신탁에서는 여러 명이면 공유인데 왜 신탁법은 여러 명이면 합의냐? 알겠죠? 우리가 뭐랬죠? 합의는 뭐죠? 합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자기네 재산을 가지고 모여 있는 거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탁법상의 수탁자잖아요.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각자가 소유자예요. 알겠죠?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라고. 명의신탁에서 우리가 그냥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자죠? 신탁자가 소유자죠.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죠. 신탁자가 소유자라고.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명의신탁에서, 그냥 명의신탁에서는 어떻게 한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이 사람들은 하나의 공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탁법상, 그러면 어떻게, 신탁법상? 그러면 수탁자가 무조건 소유자가 돼요. 신탁법은. 수탁자가 무조건 소유자. 그리고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소유자가 여러 명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단독계의 소유자가 여러 명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일 수밖에 없다? 합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인이다? 합유. 그냥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그럼 뭐가 된다? 공유가 되는 것이에요. 공유. 알겠죠? 왜요? 그냥 명의신탁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잖아요. 알겠죠? 자, 지분이라고 되어 있죠? 지분 등기를 해야죠. 여러분 기업 가봐요. 지분의 등기가 없으면 지분 비율을 만든다. 균등한 것으로 만든다. 추정한다. 추정. 지분 비율을 균등으로 추정해. 니은 지분을 양수받은 자가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래 되어 있죠? 이러면 지분을 양수받은 자가 지분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공유자는 제3자에게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봐봐요.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제3자에 대한 관계. 여러분 제3자는 등기를 보죠. 그런데 공유자 간에는요, 원래 공유자는 실제 지분이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는 어떻게 한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부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공유자들 간에는 뭐를 기준한다? 실제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게 이제 문제죠.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든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했죠.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줄과 단독으로 말 수 있다. 본등기. 단독으로 말 수 있다. 본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말 수 있어.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단독으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번등기를 왜요? 지분은 반드시 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분은 뭐하도록 되어 있어? 등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번요. 지분 처분의 자유죠. 여러분 지분 처분의 자유는 뭐예요? 기억?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지분을 뭐한다?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분은요. 다른 사람의 동의. 왜? 지분은 소유권의 일종이거든요.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어떻게 한다? 각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요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이죠. 가로 묶어.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지분 처분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지분을 처분해도 그것은 유효가 돼. 왜? 지분 처분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니까. 무효. 자, 그럼 봐. 이러면요 거기다가 뭐라 쓰냐면 이런 봐. 여기 그냥 하면 돼. 여기 지분이죠. 지분 처분하고 공유물 처분하고 달라. 지분 처분은 뭐냐? 지분 처분은 각자가. 공유물은 전원이에요. 전원 이렇게 전원. 각자가고 전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고 전원이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각자 전원 이렇게. 뭐라 한다? 각자 전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각자가 하고 그 다음에 전원이에요. 전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뭐다? 지분. 여기는 뭐다? 공유물 이렇게. 공유물. 말이 달라. 그러니까 지분은 각자 다른 사람은 동의받지 않아요. 자, 그럼 이것은요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승계된다. 공유자 누구에 대해서?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당연히 뭐가 된다? 승계된다. 승계가 된다 이 말이죠. 승계. 그런데요 이런 봐 이거죠. 아까 말했죠. 갑을병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공유물을 사용하자. 그럼 그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을병 중에서 갑이 사용하고 그랬어 1년 동안. 그런데 그 상태에서 병이요 지분을 팔았어. 내가 지분을 샀어. 그럼 내가 지분을 샀으면 종전에 그 세 사람의 합의를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분은 각자가 처분하고 지분 처분은 금지하면 무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 하느냐? 공유 지분은 3년 동안 처분하지 못한다는 약정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한테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이유니까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지분 처분 처분하지 말자. 세 사람이 약속이 있어. 그것은 나한테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라든가 사용 수익 같은 것은 합의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뭐냐면 여기요 맨 밑에 죄송해요. 거기 당해 승인도 할 것이다. 공유자 1인이요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라는 공유자 간의 지분 처분에 관한 약정. 지분 처분. 이 지분 처분이라는 것은 뭐다? 지분에 관한 본질적 부분이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승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뭐가 된다? 귀속한다. 그걸 뭐란다?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앞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암기하면 돼요. 공유해서. 그래서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보존행위하고 그 밑에 봐봐 1번 보존행위 있죠.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 관리행위.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나머지는요 그냥 읽으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보존하고 관리를 좀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봐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공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공유 관계요. 공유 관계. 우리 관계라고 하는 게 관계. 관계에서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이 있어. 사용하고 수익. 여러분 사용하고 수익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공유물 전부를요 뭐의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에 공유물 전부로. 그럼 봐봐요. 자동차 이렇게 했죠. 자동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했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그럼 어떻게 했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갑을 병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차를 사용하려면 각각 1,000원씩 내가 샀어. 3등분을 해서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공유물 전부를 써야 되겠죠. 어떻게 사용하냐? 지분 비율로. 만약에 1일이다. 1일 그럼 몇 시간씩? 8시간 쓴다 이 말이죠. 하루는 8시간. 한 달은요? 열흘. 1년은요? 4개월. 이렇게 공유물 전부를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3분의 1에 미친다 이 말이 아니고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이 미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보존이죠.
보존행위란 말이 나오면 보존은 뭐냐? 공유자 전원. 공유자 전원을 위해 전원.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하는 것을 뭐란다? 보존이라고 얘기해요. 보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이렇게 전원.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누군가가요 불법, 항상 이 말이야. 불법 점유 또는 여기 뭐라 한다? 무효 등기, 무효. 이 딱 두 가지만 나와. 무효 등기, 불법 점유, 무효 등기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법 점유, 무효 등기죠. 이 불법 점유면 어떻게 한다?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해. 전부의 반환을 청구해요. 무효 등기죠. 무효 등기. 무효 등기의 경우 어떻게 한다? 그럼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달라. 이것도 이제 각자가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는데 약간 이건 달라. 어떻게 다르냐 봐봐. 그래서요 공유자가 이 사람이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공유자가 불법으로 뭐죠? 무효 등기다. 무효 등기. 무효 등기가 있는 것이고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가 있고 불법으로 점유.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가 있고 불법 점유, 무효 등기가 된 경우 두 가지가 있게 있어. 제3자. 누군가는 그냥 잘 봐야죠. 그러니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무효의 등기했다. 그러면 전부를 등기했다. 전부를 등기하면 여기서 얼마는 유예해요? 우리는 반드시 뭐죠? 지분은 반드시 받도록 돼 있어. 등기하도록 돼 있죠. 자기 것 3분의 1은 유효인 것이에요. 3분의 2가 무효가 돼요. 3분의 2. 3분의 2가 보존행위에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3자가 무효 등기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각자가 뭐다? 전부의 말소를 청구해. 전부. 그런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면 그 사람 지분 빼고 나머지를 말소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가 무효 등기, 불법으로 점유했죠. 점유했죠. 그럼 어떻게 돼? 점유한다? 불법 점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점유. 불법 점유할 때 점유. 이렇게 불법으로 점유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점유자든 공유자든 가리지 않아. 누가요? 각자가 불법으로 점유한 거 전부의 반환을 청구해.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자가 뭘 한다? 전부의 반환을 한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각자가 전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유자다, 제3자다 이렇게. 그래서 불법 점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제3자가 항상 이렇게 보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으면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지분을 다 더해. 다 더하면 얼마 된다? 항상 1이 돼. 1. 이걸 뭐란다? 한 개의 소유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무조건 뭐는 가지고 있어야 돼? 자기 지분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큼 무조건 유효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볼 때 이게 공유에서 볼 때는 딱 간단해. 공유자인지 제3자인지 딱 봐. 공유자인지 제3자인지 이 두 개를 반드시 봐. 그래서 무효이냐 불법점이냐. 불법점은 무조건 각자가 반환 청구해. 전부. 내가 아무리 지분이 100분의 1이라도 전부를 반환 청구해. 알겠죠? 누굴 위해서? 전원을 위해서. 전원.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이제 한번 봐. 보면 보존이죠.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 2번 봐봐.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외적으로 주장. 그것은 뭐다? 보존이다 아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보존이라고 해서 보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봐봐. 한 사람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불가하잖아요. 안 된다. 왜? 우리는 누굴 위해서 한다? 공유자 전원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제3자 이제 저기 봐봐. 제3자가 불법 점유냐 무효 등기냐. 제3자. 그럼 무조건 뭐다? 무조건 뭐라 해야 돼? 전부 말소 전부 반환이에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공유 간에 제3자의 침해가 있다. 제3자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는 누가 한다? 각자가. 이는요 제3자 명의 원인 무효의 등기가 있다. 등기 누가요? 공유자 1은 각자죠. 단독으로 전부 말소 청구한다. 그래서요 불법 점유하는 제3자한테 제3자 그럼 단독으로 자기 지분 보면에서 이건 또 다르죠. 디귿은 좀 이따 봐. 디귿은 뭐냐? 돈. 여러분 돈이라고 써봐. 돈에 관한 것은 어떻게 돈에 관한 것은 누가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돈은 지금 여기 뭐라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이렇게.
각자가 지분만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자가 지분만큼 이렇게. 자, 4번은요. 공유자의 불법 점유 공유자. 봐봐. 공유자가 불법 점유하죠. 공유자가 불법 점유하죠. 무조건 각자가 전부 반환 청구해. 알겠죠? 그런데 공유자가 무효 등기가 있죠. 그건 잘 봐야 돼. 그 사람의 지분은 빼고 말소해야 돼.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점유든 무효 등기든 관계없이 불법 점유는 전부로 반환 청구하고 무효 등기면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은 등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자는 자기 것 지분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말소해. 그런데 제3자는 무조건 다 말소해.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알죠? 간단히 써놨으니까 그러지. 자, 봐봐. 공유자 불법점이죠. 공유자 갑이 2분의 2죠.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 항상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이란 말을 점유라고 그래. 알죠? 그럼 어때요? 을은 누구라면 각자가 배제할 수 있다. 니은은요? 갑을병정 1인인 갑이 전부를 무단으로 자기 앞으로서 무단으로 봐봐. 전부 동그라미 전부 등기 동그라미 갑이요. 갑이 전부를 등기했죠. 그럼 전부 등기하면 이 사람의 지분 얼마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빼고 나머지를 말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3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를 말소하는 거예요. 공유자니까 얼마나 말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분 빼고 말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봐봐요. 디귿 보면 3분의 1이요. 아, 이건 또 달라. 이건 우리가 이제 봐. 아까 내가 지분은 다 뭐라고 그랬지? 지분은 소유자, 각자 소유자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지분은. 그럼 봐봐요. 갑의 지분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 3분의 1이고요. 병의 지분 3분의 1인데요. 병의 지분 3분의 1이 정한테 등기가 돼요. 불법으로 정한테. 지분이. 지분은 어떻게 한다고? 지분은 각자가 한다고. 여기 지금 우리가 공유물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공유물. 그러니까요, 병의 지분이 병에게 불법으로 등기가 됐어.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할 사람 누구다? 갑이다, 을이다, 병이다? 병만 말소하는 거예요. 왜? 자기 지분이 침해당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와봐, 디귿 보면 을 명의의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원인 없이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을 다른 사람들은요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지금 갑이 봐봐. 갑이 을과 병과 함께 X토지를 각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죠. 공유를 가는 보존행위를 이유로는 을 명의의 3분의 1, 을 명의의 3분의 1에 대해서 원인 없이 앞으로 등기가 됐죠. 이것을 갑이 말소할 수 있다 없다. 누가 한다? 을이 한다. 자요 공유물의 관리봐. 그래서 여러분요 보존행위는 이게 여러분요 공유에서 시험에 나올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니까요. 알겠죠? 근데 이게 딱 알고 있으면 딱 끝이에요. 점유하고 등기하고 돈하고 한꺼번에 다 났잖아요. 점유, 돈, 등기.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관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봐봐. 이 공유물의 관리는 우리가 이제 소수가 하는 것이 있고 가반수가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존이 어렵지 관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봐봐. 갑이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을의 지분이 3분의 2잖아요. 을이 과반수잖아요. 이렇게 과반수죠. 그럼 과반수 지분이면 어떻게 돼요? 과반수 지분이다. 과반수. 그럼 어떻게 돼요? 과반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과반수죠. 그러면 첫 번째 과반수. 두 번째요. 갑의 동의 필요 없어.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세 번째요. 뭘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점유. 이 두 가지. 알겠죠? 임대와 점유. 자기 멋대로 동의 없이 과반수면. 그러니까 을이 봐봐. 을이 이 땅을 만약에 임대를 준다. 임대를 만약에 병한테 준다. 그러면 이 땅 임대료가 300이 나온다고 해봐. 300은 뭐예요? 돈이죠. 그럼 방금 돈은 뭐라고 그랬어? 돈은?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그러니까요, 이 을이요, 200 가져가고, 을이 갑한테 100을 줘야 돼요. 갑이 병한테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 300을 줬는데, 을한테 100을 또 주면 400을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3분의 1에 대해서 인도 청구. 인도를 청구하는데 갑이 내 거 3분의 1이니까 내 거 3분의 1 돌려줘. 안 돼. 왜? 불법 점유일 때 반환 청구해. 불법일 때. 여기는 지금 뭐죠? 가반수죠. 가반수한테 봤으니까 이 사람은 적법이요? 불법이요? 적법이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갑은 가반수 지원자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지 제3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한번 볼까요? 지분의 가반수. 이런 봐봐. 우리 지분은 가반수하고 소수밖에 없어. 가반수가 얼마가 가반수예요? 이런 봐. 가반수 2분의 1 가반수도 아니다. 3분의 1은 4분의 1은 5분의 2는
갑자기 헷갈려요. 5분의 2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건 더 이상 안 나올 거예요. 3분의 1까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나 3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죠. 이것은 반수고 이건 3분의 2죠. 그냥 다 소수예요. 소수. 이건 다 소수. 3분의 2, 4분의 3 딱 두 가지 말면 돼. 알죠? 뭐 또 5분의 3 나오겠어요? 3분의 2도 나올까 말까 하겠죠?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3분의 2나 4분의 3 이놈은 가반수. 이것 빼고는 다 뭐다? 소수다. 소수. 자 그럼 봐. 지분의 가반수 관리는 공유 자의 가반수. 그럼 난리가 나. 사법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공유 자의 가반수가 아니고 뭐 지분 봐봐 공유자의 가반수하고 지분의 가반수 완전히 다르죠. 여기 봐. 여기 봐. 갑의 지분이요 3분의 2 을의 지분이요 6분의 1 병의 지분이요 6분의 1 이렇게 됐죠? 여기 먼저 3분의 2 여기 얼마? 6분의 1 6분의 1이죠. 두 개 합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되죠. 소수죠. 근데 공유자로 가면 몇 명이야? 2명이니까 가반수죠.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유자의 가반수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지분의 가반수. 알겠죠? 니은 공유물 아까 말했죠. 사용수익 관리하는 것은 특별승계한테 승계가 되는데 문제는 뭐죠? 지분권자에서 사용수익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다음에 과반수 지분자는 다른 공유자가 누구예요? 소수 지분권자와 협의하지 않고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임대해 줄 수 있어. 자기 멋대로. 그럼 어때요? 3번 니을 건물의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의뢰 동의 없이 X건물 전부를 병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죠. 병에게 사용수익. 그러면 3분의 1 지분만큼 X건물의 인도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분의 1 지분만큼 X건물의 인도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갑에게 차임 상당 부담의 반환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한다? 갑에게. 맨 끝에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미음은요, 미음. 계약 갱신을 거절이라고 돼 있나요? 이런 필요 없어요. 뭐죠?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은 지분의 가반수래.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뭐 임대차 계약이 하는 뭐죠? 발생이나 소멸이나 변경이나 모든 것은 다 뭐 지분의 가반수. 이렇게. 알겠죠? 자, 소수에 소수 한번 봐봐. 소수 지분권자 뭐예요? 여기 봐봐. 지금 여기 갑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것을 임대를 줄 수 있다 없다? 임대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불법이 돼. 여러분 바봐. 임대차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체결할 수 있으니까 매매계약도 체결할 수 있잖아요. 소수가.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갑의 입장에서 갑하고의 관계에서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 되는 것이죠. 불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갑에게는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갑이 야 너 나가. 그럼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존행위로서. 왜? 이 사람의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점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3분의 1 지분을 가진 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수는 점유 못해.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 있어야 돼? 과반수. 미은은요, 갑과 을이 X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3분의 1의 지분권자 을이 갑의 동의. 그럼 소수죠? 갑의 동의 없이 그러면 3분의 1이 을이 뭐죠? 갑이라면 을이라고 하면은 갑은 3분의 1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병에게 임대차 계약은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계약은 옆에 겹쳐놓고. 그런데 병은 갑에게 대항했어. 병은 갑에게 대항 못해.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병과의 관계에서는 갑과의 관계에서는 병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점유자가 되죠. 불법 점유자. 갑과의 관계에서는 병은 불법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는 불법 점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자, 뒤에서는요, 갑의 병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건물이 제3자에게 뭐가 됐다? 임대 이렇게요. 그런데 갑은 2분의 1, 을과 병은 각각 4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각각 4분의 1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어느 누구도 과반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요, 갑은 단독으로 임대차가 해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해지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것 지분의 뭐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요 3번 공유의 처분 변경이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지분을 공유물을 처분을 못해. 그러므로 전원의 동의가 있어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봐봐. 공유자의 1인이 공유 임야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 지분에 대한 말소 청구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공유자 1인이 다른 사람한테 동의 없이 다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아까 이건 뭐하고 똑같죠? 보존행위가 똑같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집은 4분의 1은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4분의 1은 제외하고 얼마를 말소한다? 4분의 3을 말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갑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 을과 협의 없이 X토지의 건물을 축조, 줄과 건물을 축조 했어요. 그것을 뭐란다?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맨 위에 봐봐. 처분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야. 동의보감 아닌데 아니죠? 그래서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전원의 동의 없이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만 얻어서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짓죠? 그럼 그것은 건물을 철거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봐봐. 갑하고 을하고 병이 공유하죠?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갑을병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과반수 동의는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4번 공유물의 사용수익이죠. 공유자는 그 지분을 말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말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전부를. 알겠죠? 만약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면 그 지분만큼만은 부당이득이 된다. 또는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요 갑을 병간에요. 공유자 간에 어떤 특약이 있어. 근데 이 특약을 변경하고 싶어. 그러면 지분의 과반수로 변경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관리 비용이죠. 지분의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죠.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그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매수. 지분 매수 청구는 청구권 앞에 지분이라면 매수란 말 있죠. 그냥 그건 뭐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이렇게 형성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봐봐요. 이렇게 가방으로 병이 세 사람이요. 나한테 이 건물을 임대를 줬어. 3억 원에요. 3억 원에 내가 3억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공유자가 임대인이요.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각자가 1억씩 반환해야 돼요. 묶어가지고 3억을 반환해야 돼요. 3억을 반환해야죠. 반환할 때는. 받을 때 받았죠. 그러니까 돌려줄 때는 각자가 지분만큼, 만약에 갑은 돌려줬는데 을하고 병은 돈 없다고 먼저 넘어지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을하고 병이 이틀 없다는 관계없어. 무조건 세 사람이 합해서 얼마를 줘야 돼? 3억 원을 줘야 돼. 그래서 연대했어. 연대.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처분은 불가분이다. 불가분이란 말이 뭐다?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불가분.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공유인데요. 그럼 공유가 여러분요 딱 보면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보존행위하고요 101페이지에 나오는 거 관리행위만 여러분 약간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특히 100페이지만 이해하면 공유는 뭐 거의 다 끝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면 거기 뭐라 하죠? 공유물에 뭐라고 나오죠? 분할이라고 나오죠. 분할 봐봐. 공유물 분할은 먼저 이런 봐봐. 협의상 분할. 협의상 분할하고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되면 뭘 한다? 재판상 분할을 해. 협의상 분할, 재판상 분할을 해. 알겠죠? 협의상 분할, 재판상 분할 이렇게. 그럼 여러분 협의죠? 협의는 뭐다? 협의는 계약이죠. 계약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협의상 분할은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 이 재판상 분할은 우리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분할이란 말이죠. 분할. 이걸 우리 뭐란다? 형성권 뭐란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의한 것을 뭐란다? 그래서 형성판결이죠. 형성판결의 경우는 등기를 안 한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재판이니까 소송 중에 우리가요 조정을 했다. 소송 중에 조정을 했어. 알겠죠? 소송 중에 조정하면 뭘 한다? 만 등기를 해야 돼. 왜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양보를 해가지고 합의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합의하죠. 그런 계약이야. 그런데 소송 중에 합의하면 그걸 조정이라고 그래. 그런데 합의가 안 돼. 합의가 안 되니까 판사가 강제적으로 야 니네 이렇게 결정을 해. 그걸 판결이라고 그래.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송 중에 조정을 했다는 말은 결국 두 사람이 뭐를 했다? 합의를 했단 말이 똑같으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시험에 2번 났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잘 알고 되고, 그다음 협의상 분할은 뭐냐? 먼저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가격 배상이요. 가격 배상. 그다음에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금 분할. 그럼 여기 현물 분할이 뭐예요? 현물 분할. 현물 이렇게 이건 이거는 이렇게. 가격 배상 가격은 뭐예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가져. 그다음에 을한테 돈으로 줘. 을한테 돈으로 줘. 대금 분할이 뭐예요? 대금 분할이 뭐예요? 대금 분할은 제3자한테 팔아먹어. 제3자한테 팔아먹어. 매매 대금 제3자한테. 그러고 나서 어때요? 갑하고 을하고 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은 받아 경매 대금, 매매 대금이죠. 그러니까 경매는 뭐다? 대금 분할이 되는 거예요. 협의상 분할은 이거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협의에 서면 돼. 그러니까 협의상 분할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겠다잖아요. 그걸 뭘 우리가 따져요? 재판상 분할이죠. 재판상 분할은 먼저 현물 분할을 현물로 분할을 해. 현물 분할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뭘 한다? 가격 배상을 해. 가격 배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가격 배상을 해. 가격. 그러면 현물로 분할이 안 될 때, 그러면 현물 분할이 되는데 가격 배상하면 돼, 안 돼? 아니, 노. 대금 분할, 대금. 경매니까 대금 분할. 경매니까 대금 분할을 해. 경매를 해. 판례가 뭐라 했냐? 현물로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라는 것은 위법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재판상 분할은 어떻게 분할하냐? 판사의 재량행위야. 판사가 자기 멋대로 분할해버려. 알겠죠? 대부분 경우 재판상 분할이 오면 판사는 귀찮으니까 경매를 명해버려. 알겠죠? 판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서로 좋은 자리 찾으려고 하는데 분할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하냐? 분할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할 때 이렇게, 여기 데려왔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셋, 넷. 그럼 여기 A, B, C, D 이렇게. D는 괜찮죠? A가 누구야? 맹지형. 맹지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쪽 갈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할하면 누가 분할을 하겠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 가치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경제적 가치를 조정을 해. 어떻게 조정을 한다? 얘가 제일 비싸니까 땅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떤다? 조금씩 땅을 더 크게 더 줘야죠. 땅값하고 맞게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나누고 돈을 주든지 돈을. 알겠죠? 이렇게 경제 가치를 조정해. 그 다음에 일단 A가요 자꾸 분할하지. A가 땅이 이게 몇 평이냐? 60평인데 15평씩 분할하지. 자기 여기서 화장실 짓는다고. 분할하냐고 어떻게 분할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 이게 평당 1,000만 원 6억짜리인데 60평이니까 얘가 분할이 돼가지고 15평이니까 1억 5천 줘 안 줘? 안 주죠. 얼마 주죠? 1,500 주죠. 1,500만 원. 그러니까 갑자기요 1억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50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야, 너 떨어져 나가. 우리 그냥 다시 또 붙을 거야.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또 뭐죠? 공유로 또 남을 수도 있어. 얘는 떼내고. 그리고 막상 이렇게 딱 분할을 딱 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좋은데 나머지는 다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 한다? 야, 너 그냥 우리한테 그냥 돈으로 줘. 이 땅 퉁쳐가지고 6억이니까 그냥 우리 1억 5천이 돈으로 줘. 먼저 분할하고 나서 가격 배상. 내가 돈으로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 공유물의 분할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다 이 말이죠. 이것저것 온 동네가 뭐 한다? 다 된다. 그런데 판례가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거. 그걸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공유로 남기를 원하지 않아. C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판사가 야, 그냥 친구니까 같이 가. 돼? 안 돼? 안 돼. 공유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공유로 남게 하면 안 돼. 공유물을 분할하자겠더니 가가지고 지분의 비율을 조정해버려. 그럼 돼? 안 돼? 안 돼. 분할하겠더니 일부는 분할하고 일부는 분할을 안 해.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것은 판례가 안 된다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요 그냥 온 동네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저것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셔요. 자, 의원 각 공유자가 여기. 자, 거기다 또 써. 우리가 아까 우리 뭘 했어? 지분하고 지분 처분이죠. 지분을 처분하고 공유물 처분이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여기 누가? 여기는 누가? 그랬어요? 지분 확인 소송, 지분 확인, 공유 관계 확인. 지분은 누가? 지분은 각자라니까 소유권이니까. 관계라면 관계. 그러면 나 혼자 관계 맺을 수 있어? 관계 가질 수 있어? 관계는 최소한 몇 명 이상 있어야 돼? 2명 이상 있어야지. 그러니까 전원이라고 그래. 공유 관계.
관계, 공유, 물, 공유, 관계. 그럼 전원이야. 아, 그렇잖아요. 지분은 소유권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지분은 일물1권이잖아. 일물1권. 여러분, 근데 봐봐. 여러분요, 강의 드는 자세는 국내 최강이에요. 강의 드는 자세는. 근데 길은 다 열려있죠? 열려있죠? 알겠죠? 열려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일단 스포츠는 폼이에요. 알겠죠? 일단요, 공부는 폼이 자세가 돼야 돼요. 아무튼 자세만큼 국내 최강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물 분할 청구하고 공유물 분할 협의하고 달라. 청구를 누가 한다? 각자. 협의는 뭐라 한다? 전원. 이런 거 따라하면 학교하지 않죠, 이게. 그래, 여기 뭐라고 있어, 지금. 청구는 각자가 한다. 각자가 청구한다. 협의하면 전원이 달라붙어야 돼. 전원이. 알겠죠? 그리고 몇 년 내, 5년 내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죠. 거기서 써. 약정 동그라미 분할 금지 특약. 그런데 이건 등기하지 효력이 있어, 등기가 아니, 대항력이 있어. 그 다음에 갱신한 날부터 몇 년 넘을지 한다? 5년. 갱신하면 다시 5년이에요. 5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금지를 해. 등기하면 제3자한테도 효력이 있어. 등기 없어도 돼, 분할 금지는. 등기를 하면 제3자한테 효력이 있다는 거지. 등기 없어도 돼. 그런데 여기 몇 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년. 그런데 그 밑에 봐봐, 3번. 공용부분 아까 했죠? 아파트의 공용부분. 그 다음에 경계표 담.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분할을 청구하면 각 공자는 분할에 관해서 협의할 의무가 있다. 즉, 각 공자가 분할을 청구하죠. 각 공자는 분할에 협의할 뭐가 있다? 의무. 그러니까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요. 오른쪽에 맨 위에요. 분할 절차의 공유자의 일부가 제외됐다. 그 분할은 무조건 무효가 돼. 알겠죠? 재판상 분할이죠. 그럼 봐봐, 재판상 분할. 왜 여기요? 왜 여기 현물 분할은 없냐? 협의상 분할은 없냐? 협의상 분할은 내가 뭐라 했어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재판상 분할은요, 현물 분할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유물 분할은 협의상 분할이 원칙이고, 줄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 반대로 얘기하면 협의가 있으면 재판상 분할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게 바로 2번이에요.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면은 맨 끝에 공유물 분할의 소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소로서 다시 분할, 두 번째 끝에 봐봐. 소로서 분할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소서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무슨 분할 원칙? 현물. 그럼 지금 봐봐. 이게 지금 현물이죠. 현물. 이러면 두부 한 번 사가지고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뚝 반띵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두부 사러 갔는데, 아우, 두부 한 물은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옆집 뭐라고 그래? 그러면 가져오면 우리하고 같이 나눠요. 이렇게 얘기하죠? 갖다 놓고, 식칼 들고 위에서 내려치죠? 그럼 뭐라고 그래? 그것을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자, 1번 공유물 분할은 했죠? 지금 정신없네. 내가 놀래가지고. 하도 크게 웃어요. 내가 놀랬어요. 3번 무슨 분할 원칙이다? 현물 분할 원칙이다. 기억. 법원은 자유재량.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요? 자유재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분할 못 해주겠다 이 말이죠. 법원이 마음대로 해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우리 귀찮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되도록이면 니네끼리 협의를 하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요, 공유물 분할은 공유 지분의 분할을,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른데 지분에 따른 가액 비율이다. 이렇게요. 토지를 분할할 때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이 공유 지분하고 같도록 해야 되겠죠? 원칙은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요, 경제적 가치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르겠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해야 돼. 경제적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분 비율하고 면적하고 똑같은데 이때 지분 비율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하고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땅 면적이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돈 가치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C는요, C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T는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는 공유로 남겨둘 수도 있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먼저 니를 봐봐. 공유물을 공유자 중에 1인의 단독 소유 또는 소유인의 공유로 하되 다른 공자에 대해서는 가격을 배상시킬 수도 있고. 미음은요,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뭐가 안 돼? 분할 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을 명한다. 일부만 분할한다. 그러면 안 돼.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분할하지 않는다. 안 돼. 지분 비율만 조정한다.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뭐 모르겠다 그러면 미음만 일단 암기해. 이놈 뼈는 다 되는 걸로 생각하면 돼. 왜? 분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되니까. 왜? 자유재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재판상 분할은. 알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현물 분할이 안 되면 뭘 한다?
경매란다. 경매. 그래서 현물로 분할을 줬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재의 가격이 감소가 되죠. 그럴 때는 뭐란다? 경매. 경매를 명한다 이 말이. 경매. 알겠죠? 자, 디귿 봐봐. 디귿. 무슨 분할 원칙이다? 현물 분할. 그런데 현물 분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를 명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3번 공유 분할 효과죠. 이런 봐봐. 우리가 현물 분할 이게 이제 이러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런 봐봐. 협의상 분할은 일단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하려면 이게 협의상 분할이 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법률행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봐봐. 여기 지금 어떻게 했죠? 여기는 땅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쪽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현물 분할을 뭐란다? 그것을 지분권을 교환했다 그러지. 교환했다. 나눴다. 서로 바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뭐라 했죠? 가격배상이죠. 봐봐. 그럼 가격배상 뭐요? 내가 샀잖아요.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매매라고 그래. 매매. 가격은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매매. 이건 서로가 나눴죠. 그래 너 이만큼 너 거 가져가. 내 거 이만큼 줘.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지분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현물 분할은 교환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격은 샀으니까 매매로 본다. 교환하고 매매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언제부터 소유자다? 그때부터 소유자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한 세트야. 한 세트. 알겠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다?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우리가 공유물 분할하면요. 지분의 비율로 줄고 지분의 비율로 담보 책임을 져.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지분의 비율로. 그 다음에 여기 5번이요. 5번이 또 중요하죠. 여기 한번 볼까요? 5번이요. 자, 봐요. 5번이요. 여기 봐. 5번은 뭐냐면 이것을 얘기해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갑의 토자, 의리의 투자고 갑의 지분이 3분의 2요. 그럼 의리의 지분이 3분의 1이요. 아까 내가 말했어. 지분은 어디에 미쳐? 지분은 어디에? 3분의 1만 미쳐? 전부에 미쳐? 전부에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지분은 등기하거든요. 지분 위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어. 지분 위에는 저당. 이거 수십 번 이렇게 얘기해도요. 다음 중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은 1번 공유 지분. 그러면 거기다 탁 찍어. 알겠죠? 뭐 미역국 먹은 사람이랑 안 먹은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러면요. 알겠죠? 자요. 여기 오면 여기 A.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요. 1억을 빌려줘. 저당권은 불가분성. 혹시 불가분성 기억나요? 불가분성 뭐 1억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봐봐. 지분에다 저당이 없는데 이 지분은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죠. 그러면 이 저당권도 공유물 전부에 얼마만큼 미쳐? 얼마만큼? 어디에? 전부에.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미쳐.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어디에 미쳐? 얼마만큼? 지분의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그런데 이것이 돈도 갚기 전에 분할했어. 분할. 돈을 갚기 전에 분할이 돼버린 거야. 분할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값. 여기 을 이렇게 분할했어. 돈 갚기 전에 분할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이 A의 저당권 어디에 미쳐? 여기. 이 사람 앞에 집중된다. OX. 집중된다. OX.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고 그랬어? 공유물 전부에. 언제까지?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어디에 미쳐?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의 비율로 미치다 이 말이죠.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OX. X. 5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토지가 분할된다.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분할받은 토지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옆줄을 긋어서 공유물 전부 위에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의 비율로 미친다. 이렇게 지분의 비율로 미친다. 이렇게 미쳤어. 알겠죠? 미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